네, 이번 주 관심을 끈 판결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KBS 법조팀 백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판결부터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법관 인사로 이동을 한 주간이라서 특별한 선고나 재판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23일은 MBN의 6개월 업무 정지 관련해서 집행정지 사건 인용됐고요. 24일은 아이돌 BAP 멤버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가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25일에는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인데요. 대법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죄가 지금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과 달리 이번에는 신념 중에서도 비폭력을 가지고서 최종 선고가 나왔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기존에는 종교적인 양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네. 그건 종교적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주로 양심적 병역 거부 판정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됐다. 이게 얘기가 근데 있는 이 겁니다. 병역 거부가 입대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번 거는. 이번 건 이미 현역 입대를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뭐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뭐 훈련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신념 때문에 본인이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그 한 16차례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자, 쟁점은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했던 게 정당한 사유이냐?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게 어떤 본인의 비폭력 신념에 역행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를 들면서 판단을 했습니까? 네, 대법원이 판단한 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그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즉 재판에서는 이분의 양심이 진정한 양심이었는지, 그래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지가 핵심 쟁점이었고요. 무죄가 난 것은 결국 이분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교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전에는 이제 종교적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게 인정이 됐던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 신념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평화주의 신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양심이라는 것이 증명을 꺼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황 사실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가정 환경이라든지 성장 환경, 삶 전체를 통해서 표출된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 점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했어요. 예비군을 가지 않아서 큰 불이익을 감수를 했습니다. 먼저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했고 일용직으로 살아가셨고요. 또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고 그 다음에도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기 시작한 시점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인정된 게 2018년 11월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법원이 유죄를 일관되게 판단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분도 각오를 해서 유죄로 판단될 것 같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게 오히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걸로 인정이 된 근거였습니다. 자, 같은 날 근데 공교롭게도 대법원이 또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또 내놨어요. 네, 시민활동가 두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요. 한 분한테는 이게 결국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그 양심이 진정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한 분은 뭐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 기초했고 이게 군사훈련과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한 분은 경찰군 폭행 전력 등을 들어서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판단이 나온 거였죠? 이게 지금 두 분이 같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똑같이 앞서 무죄가 인정된 분과 같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그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계속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18년 이후에 인정이 됐는데 이 기준이라든지 양심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근거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병역 의무를 해태하려는 게 계속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이제 대법원까지 결론이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당사자는 맞습니다.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뭐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네.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죠. 최종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최근 법무부가 이 부회장한테 5년간 취업 제한 통지를 했다. 자, 이 뜻이 뭡니까? 취업 제한 통지를 했다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횡령죄였습니다. 특정 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죄인데 이 14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지는 저 조항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러면 취업 제한 명령이 굳이 없더라도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지? 이게 취업 제한의 의미가 그 옥중 경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그 실형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취업 제한 시점이 적용이 된 시기가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법무부랑 재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취지상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는 입장이고요. 재계는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 그러니까 뒤집어서 형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에는 이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정확히 옥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옥중에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한 차례 일주일에 한 차례 10분 정도 면회가 가능한데요. 그 사이에 뭐 어떤 경영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말이 옥중 경영이지 그걸 그대로 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회장 취업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삼성의 명확한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법무부 해석이랑 갈리는데 지금 판결이 새로 나왔는데 네. 그 판결이 법무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이 허용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경영자가 범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도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삼성전자 등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 법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 상태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저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서 지금부터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삼성 그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도 같고 그러면 삼성의 경영권에도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부분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취업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옥중에서 현재 직위를 유지하려면은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취업 승인을 신청해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은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판결대로라면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취업을 예외적으로 승인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부회장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 저 단계까지 가더라도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뭐 사회 분위기를 볼지 아니면 법 해석을 정밀하게 해서 법대로만 할지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만 그 판결이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취업 제한이 지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판결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 혹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네, 재판부가 변동돼서 이번 주에도 역시 선고는 없고요. 다음 주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걸 비공개 처분해서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 대해서 이제 처음 열립니다. 5일에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 사고 없이 접종자들이 안전하게 접종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